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톡톡TV 창간 2주년을 맞으면서 최근의 지역정부와 지역정치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논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개 지방단체장의 임기를 불과 7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시장이 경찰과 검찰, 양 사법기관에 의해 구속을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증거 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해서 정 시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부동산 이해충돌과 친인척 채용비리,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현복 시장을 입건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였습니다. 구속 불구속 이전에 양대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사안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말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지방수장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정 시장이 이번 사태로 인해 시장 3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지난 9월 선언을 하면서 정현복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7개월여에 걸친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광양 시민과 시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사에도 피로감에 젖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시 행정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직사회도 혼란스러웠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남대 이종록 교수가 광주모 일간지에 제보한 전 현직 광양시장의 평가글을 올리면서 민선 3기부터 3선을 지낸 이성웅 전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윤리 교과서와 같은 시정을 펼쳤다고 평가한 반면 정현복 현 시장에 대해서는 부패한 시장의 모델이라고 뼈아픈 논평을 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교수는 광양시 전직 현직 두 사람은 참으로 대조적으로 전직 시장을 지낸 이성웅 시장은 명예롭게 퇴임해 고향에 살고 있는 반면 민선 6기에 이어 재선 시장인 현직 정현복 시장은 재임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고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듯하고 청렴한 시정을 꾸린 이성웅 전 시장은 재임 중 부패와 관련된 어떤 수문도 만들지 않은 반면 정현복 시장은 자신과 자녀 소유 땅에 도로를 낸 것도 모자라 정 시장 부인은 도로 개설이 계획된 것 인근에 토지를 매입했다며 부창부수의 부패한 시장 모델이라고 한 번 더 꼬집었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공직사 재산 신고액을 보면 31억 600만 원인데 이 중 일부는 공시지가 수준이라고 볼 때 실제 재산은 더 많을 것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전남 22개 시장과 군수 중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으로 땅 부자로 소문이 나 있기도 합니다. 19년 전 광양군청 근무 당시부터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늘렸을 것이라는 소문도 공공연히 나도는 소문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의 말을 빌려본다면 정현복 시장은 왜 부패한 시장 모델이 됐을까? 설령 자기 땅에 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다면 사업 시행 전에 그 땅을 팔았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는 선량한 관리자 행태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성웅 시장은 왜 선량한 시장이 됐을까? 이 시장은 대학 교수 출신답게 도덕성과 청렴성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2002년 취임 직후
직원 촌지 주고받지 않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2004년 1월에는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게 배달된 전복 선물을 광양시 공무원 노조에 반납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장남 결혼식을 치렀는데 시청 직원은 물론이고 시민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 빅모상 때도 똑같은 처신을 했었던 일이 있었고요. 이렇듯이 이 시장은 선량한 관리자였기에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지방정치의 수장은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행정, 서무재정, 시민의 고충 및 민원상담, 재해구조 등의 책임과 함께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권한과 역할은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앙정부의 그것보다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권한을 가졌기에 청렴성과 도덕성이 앞서지 않는다면 자칫 부패한 수장으로 타락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번 정 시장의 행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 광양 시민과 공직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자질 중 첫 번째는 공복으로서 부정과 부패 척결에 앞장서서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로 길을 열어두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이 교수는 광양시와 같은 신생도시는 건강한 지역사회 리더십을 빨리 갖추어야 도시발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려면 선량한 관리자를 뽑는 토양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축적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광양에선 무주공산이 된 시장 자리를 노리는 예부 후보자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제2의 정연복은 버리고 이성욱 리더십 소유자를 찾아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양시장을 꿈꾸는 대다수의 출마 예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지만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역할에 부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시민의 관심도가 멀어진다는 여론입니다. 이번 민선 8기는 광양시의 정치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6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회의원과 시장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이 분리를 따지기 이전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듯이 합창 소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출마 예상자들도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이 아닌 시민과 공감하는 정책과 비전과 발전 전략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확고한 의지에 바로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제도권의 정치권에서도 당을 위한 충성도나 공헌도로 주변 인물을 챙기기보다는 인물 중심의 냉철한 판단으로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도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톡톡TV 이동국 국장이었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TV.